그래서 이제 곧 태어날 시기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태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음, 임신해서 3개월 미만은 모든 것이 불안해요, 불안해. 여러분, 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이 됐다. 잉태가 됐다. 그런데 2, 3개월밖에 안 됐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슬쩍 스치기만 해도, 아랫배를 스치기만 해도 유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격이 급하고 뭘 이 폭력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한 방 배에다 맞으면은 자기가 죽어불거든. 그러니까 폭력이라 하면은 날밤을 새워서라도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주에 보면은 일지나 월지의 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음, 물질적 상속이 숙명이듯이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다. 음, 수완과 요령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숙명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무슨 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그렇게 도와줍니다. 음, 양이라는 것은. 또 양은 혈육의 분리를 암시하듯이 이제 곧 엄마하고 몸뚱아리가 분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성은 부부간의 분리를 뜻합니다. 중간에 한번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양일 가진 여성은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으나 중년에 부부간의 생리사배를 암시하기도 한다. 양은 양육을 상징한다. 자신이 태어나서 양자로 양육되고 상속을 받듯이 남의 자식을 양육해서 상속을 주는 것 또한 이 양입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저기에 좀 불쌍한 애가 있다 그러면 양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죠. 네. 보면은 어김없이 양이 일지나 월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12운성은 인생의 단계를 12단계로 분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책을 안 읽고도 알 수가 있는 게 12운성입니다. 태어나면 장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장생이에요. 다음에 장생은 이제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시기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깨댕이 100개 놓고 아무데나 그냥 놔둬버렸어요. 아무데나 뛰어놀라고. 왜? 물만 보면은 그렇게 뛰어들어요, 얘는. 그래서 옷을 싹 버립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버리죠. 눈에 보이는 데는, 눈에 보이는 좋은 데는 다 뛰어드는 것이 목욕입니다, 목욕. 그래서 목욕은 말 그대로 옷을 홀랑 벗는 것도 목욕이죠. 그래서 목욕살이 일지나 월지에 있으면은 이게 문제의 인생이 돼요. 문제의 인생. 밤에 피는 야화 또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김건희가 있는데 김건희가 아마 내가 사주를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도 목욕이 있어요. 목욕이. 그러니까
전에 그 이 남자 저 남자 막 붙어 먹다가 어떻게 묘하게 미스터 윤을 만나서 나라의 영부인까지 됐지만은 다시 깜빵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내를 하죠. 목욕이 있었는데, 목욕이 있는데, 아마 이 점쟁이들하고 이게 사이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점을 쳐가지고 이 목욕살을 어떻게 하면은 잡을꼬 하고 점쟁이들하고 이렇게 맨날 해서 그걸 어떻게 묘하게 찍어 누르기는 눌렀어요. 밤에 피는 야화살을. 그래가지고 영부인이 됐는데 그 천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 뛰어난 점쟁이나 뭐 무당들하고 논다고 이 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을 돌려줘야 돼요, 마음을.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게 자빠져 있죠. 그래서 영분이 됐는데도 문제가 많았죠. 이놈하고 붙어먹고 저놈하고 붙어먹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태계인 절에서 시작해서 태아가 형성되는 태와 양은 어머니의 뱃속의 인생으로서 10인생 가운데 가장 허약한 시기입니다. 즉, 절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약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삥 돌려보는데 어느 나이대가 되면은 절태의 운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운에 죽었다 살아납니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나요. 그게 절태예요. 그래서 절태가 어려서 지나갔다 가면은 어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곧 절태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목숨이. 왜? 절태라는 것은, 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절이고. 태는 이제 막 엄마 뱃속에 잉태한 것이 태입니다. 그래서 까딱하면은 유산되어 버려요. 그래서 인생에 절대의 운이 돌아오거나 운이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은 지나갔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하, 이 시기에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다 알리가 돼요. 그러나 공부를 조금 덜 했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자, 그래서 인간이 출생하는 장생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면서 자라는 목욕의 시기. 이 목욕의 시기는 몸도 이제 자라나는 시기고, 정신도 이제 막 자라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반숙의 시기라고 합니다. 반숙. 이제 사람이 반절 정도로 됐다. 그래서 반숙의 시기라고 합니다. 즉, 반강입니다. 반강. 아직은 튼튼한 강이 아니에요. 반강입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써먹고 무엇은 못 써먹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목욕. 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내 힘이 목욕이요. 그러면 무엇은 써먹고 무엇은 못 써먹겠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재관은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못 써먹어요. 절대로 못 써먹어요. 왜? 이제 뛰노는 어린애가
시집가고 장가 가려고 이렇게 눈을 번떡번떡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못 써먹는 게 재관이고. 다음에, 식신상관은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인지에 뛰어노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막 같이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써먹어요. 단, 식신상관을 활동하는 데 써먹어야지 식신상관을 식상생재,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써먹은다 그러면은 그건 써먹어져요, 못 써먹어져요? 그거는 써먹으면은 바로 재해 문제가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어떤 재난이 생기게 돼요. 그럼 비견 급제는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비견 급제도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같이 뛰노는 친구들. 그래서 비견 급제도 써먹습니다. 또, 인. 인은 써먹을까요? 못 써먹을까요? 써먹어요. 아, 인은 반갑습니다. 반가워. 인제 한참 자라는 애가 엄마가 없으면은 그게 제대로 자라집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은 아주 반가운 희신입니다. 희신. 음, 덥석덥석 주워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인은. 어린애가 엄마한테 의지해야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12단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써먹을 수 있는 거, 못 써먹는 거. 그게 다음 달에 나타나든지, 그 다음 달에 나타나든지, 지금 올해 1년 동안 나타나 있든지, 아니면 오늘 자체가 무슨 식신의 날이든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니면은, 아하, 오늘은 식신상관이면은 무언가 활동의 무대가 펼쳐지겠구나. 식신상관은 활동 아니에요? 아하, 오늘 내가 무슨가 활동의 앞길이 착 펼쳐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활동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내가 마음 놓고 활동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를 어렵게 보시면은 한없이 어려워요. 한없이 어려워. 사주를 쉽게 들여다보면은 한없이 쉽습니다. 왜? 인간 생활을 빗대서 만들어 놓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서 사주를 풀어보려고 멀리 내다보면은요, 절대로 안 풀려요, 사주는. 내 주변, 내 가까이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목욕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가 을사년. 을사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라 하면은 을사년의 을이 뭡니까? 겁재죠, 겁재. 갑이 비견이고 을이 겁재죠. 그럼 1년 동안 겁재가 지나가요. 내 옆을 지나가요. 1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겁재를 내가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목욕이니까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목욕이니까 비견 겁재는 친구예요, 친구. 같이 뛰어노는 친구들. 아, 예를 들어서 깨복쟁이 애들을 밖에다 내놓았으니 지그 친구들하고 보이면은 가져 무리로 모여가지고 막 뛰어놀잖아요. 전혀 모르는 애들끼리도. 그래서 비경업체는 마음대로 써먹습니다. 마음대로. 올해가 겁재의 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철물점 장사를 해요.
철물점 장사. 그러면은 맨날 찾아오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철물점 같은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비견급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직업이 적성이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12운성입니다. 12운성. 12운성을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12운성에가 거의 다 걸립니다. 이게 하늘의 그늘이에요. 하늘의 그늘, 천망은 회 하나. 어쩐다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서 다 빠져나갈 것 같으나 어떤 것도 이거를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운명은 선천적이고 숙명적이라는 사실을 12운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줍니다. 철학적으로도 상생하고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12운상이에요. 그래서 12운상은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은 잘 읽어보시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놔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읽어보면은 그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갑이 사에서는 병이고 갑이 술에서는 양, 병과 양을 우리가 이제 훑어봤는데 이러한 천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질대로 살아가요. 성격대로, 품성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 청각자들이 자꾸 떠드는 게 태어난 천성과 개성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 가지고 걸록이나 재앙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겪은 그러한 제왕처럼 살아가면은요, 세상에 무엇 이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답이 신에서는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끝머리, 요 끝머리가 무슨 궁이에요? 자식고. 자식궁이고 말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쩌겠다. 옛날에는요, 여성분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은 무엇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칠거지악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쫓겨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를 이은 게, 대를 잇도록 하는 게 여성의 본분이었어요, 본분.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지금도 돈 많고 우리 양반 가문 같으면은 지금도 대를 이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합니다. 예.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게 대를 잇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은요, 대를 잇는 게 아이고 매 하룻밤 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쉬워요. 자식을 갖고 아들, 딸을 구분해서 낳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제가 함부로 이런 것을 함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시중에 사기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기, 무슨. 천기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가르쳐주죠. 네. 돈 몽땅 가져오면 그때 입을 살짝 벌려주죠.
이 예.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청기 누설은 누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는데 누구 입을 안 벌릴 수가 있나요? 왜 함부로 말을 안 해주냐면은 이게 함부로 말을 해서 떠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남자 대 여사의 성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지금 저기 러시아 같은 데는요, 남녀의 성비가 거의 2대 1 이상이 돼요. 혼인 못한 여자들이 반절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비가 불균형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놈들은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독한 보드가를 우리가 물 마시듯이 그냥 퍼마셔요. 그러니까 젊어서 다 뒤져버려요. 이 총각놈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총각이 없어서 혼인을 못하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가보면은 짝꿍 없는 여성분들이 길에 길바닥에 아주 널렸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또 들여다봅니다. 자, 갑이 신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 십이운성을 또 봅니다. 갑이 신에서는 무슨 힘입니까? 절, 절이죠, 절, 절. 자, 절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인생의 십이운성의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칼로 뚝 잘라버릴 절자입니다. 칼로 무엇을 잘라버리느냐? 뱀의 대가리를 칼로 쳐서 잘라버릴 그런 글자의 모양이 이 절입니다. 요게 우기에 있는 요거는 칼입니다. 칼. 한쪽 면에 날이 있는 칼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면에 날이 있는 칼이고, 그 밑에 있는 요것은 뱀을 뜻합니다. 뱀, 뱀. 그래서 칼로 뱀의 모가지를 탁 쳐불듯이 여기는 실입니다. 실. 그냥 실이 아니고 세 가닥, 세 가닥을 빙빙빙 꼬아서 만드는 실을 그리는 글자예요. 뱀의 대가리를 탁 쳐불듯이 실이 뚝 끊어지는 것을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자식의 자리입니다. 자식. 자식이 뚝 끊어졌다고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암시. 이렇게 되면은 잘해야 딸이 하나 있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자식이 아들이 하나 생겨났다. 그러면요, 이 아들을 성인으로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자라다가 죽어버립니다. 100%는 없어요. 무조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돼요. 90% 이상이 그렇게 죽어버리더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언제 죽느냐? 언제 죽는지를 알면은 막으면 돼요. 안 죽게 막으면 돼요. 어떻게 막을까요? 같이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됩니다. 90% 이상은 죽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살릴까요? 절에 보내요. 거래부려요? 절에 보낸다. 그렇게 모진 엄마가 있을까? 절로 보낸다고. 절로 동자성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집하고 인연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내 집안에서 내려오는 기운하고 이렇게 상충이 돼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지 내 집을 벗어나면은 그런 기운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렇게 딱 보고 절이다. 그러면은 절로 보내버렸어요. 또 멀리 먼 데 산 친척한테 양자로 보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절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란다. 그러면 언제 죽느냐? 이 자식의 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태어났다 하면은 자식의 사주에 절의 운이 들어옵니다. 절. 절의 운이 들어와서 절의 대운이 들어와서 절의 세운, 절의 월운, 절의 이룬 날에 때까닥 하고 가버립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보여요. 공부 조금만 더 하시면은 이와 같을 때 자식이 죽는 날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를 다 봤습니다. 밑에. 요 밑에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12운성을 보는 거예요. 예. 네. 12운성. 자, 그리고 이제 요 위로 올라가서 육신을 봐야 돼요. 육신. 육신은 나하고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것들이 나하고의 관계가 채냐 용이냐? 음, 일할 놈이냐? 묵고 놀 놈이냐? 또 운에서는 희신이냐 귀신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체나 영은 태어날 때 따지는 것이에요. 일할 놈이냐, 묵고 놀 놈이냐. 다음에 어떤 이제 운이 와 있습니다. 45운, 56운, 뭐, 이런, 그런, 살아가는 때, 그때, 그때의 대운, 그때의 대운에, 예를 들어서, 을사라 하면 을이 나타나는데, 이 을이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관계를 가지고 나한테 기쁨을 주느냐, 나한테 슬픔을 주느냐, 음. 귀신이냐, 희신이냐 하는 것은 이 살아가는 대운에서 보는 것이고, 체나 영은 태어날 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체요, 체. 놀고 먹는 놈이요. 그런데 어느 대운에 되니까 이놈이 희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가 희신이 될 수도 있고, 체가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체면서 귀신이다 그러면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놈이에요. 또 영인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나이에 보니까 이게 또 희신이네. 그러면은 평생 나를 도와주고 나를 먹여 살리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딱 보니까 용이었어. 야, 요놈이 이 사주를 먹여 살릴 놈이구나. 거기에다 의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나이 때 보니까 이놈이 이제 사주에 이제 연, 월, 일, 시 나타나요. 지나가는 놈이 이제 어떤 놈인가 무조건 나타나요. 나타나는 놈이 보니까 이놈이 영이었는데 지금 이 대운에 와서 딱 보니까 이놈이 귀신 역할을 해요. 귀신. 근데 영이면서 귀신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달갑지가. 사주를 먹여 살리기는 하나 지금 나이대에 와서 이놈을 보니까 이놈이 회방을 놔요. 회방. 그게 체와 영, 희신과 귀신 차이입니다. 체화용 희신과 귀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태어난 사주예요. 이때 보는 것은 체화용이라니까요. 체화용은 일할 놈이냐, 벌어먹여 살릴 놈이냐. 그거를 구분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홍희정 원장님이 자, 나이가 지금 이제 35이다. 35이다. 꿈 같은 얘기지만은 35이다. 그러면은 이 35에 와서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올해 같으면은 을사년이니까 을이 나타나죠. 이 을이 여기 사주에서는 체였어요, 체. 그런데 지금 내가 35에 와서 보니까 나타나는 을을 보니까 이게 희신이네, 희신. 나를 도와주는 놈이네. 그러니까 써먹는 거예요, 이때는 또. 태어날 때는 체였지만은 지금 운에서는 희신이니까 써먹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주입니다. 자, 들여다볼까요, 이제?
자, 이때 먼저 체와 영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옵니까? 체와 영은 어디서 가져와요? 벌써 또 잊어먹으셨나요? 체와 영을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월지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죠. 월지. 이 월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월지에서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월지 4는 무슨 계절에 속합니까? 여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4, 5미. 사오미, 4, 5미 여름에 속합니다. 4, 5미 여름에 속하면서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천간에 병화하고 정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채입니까? 용입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채, 요게 태어난 달이니까 채라니까요. 요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즉, 태어날 때 이 사오미 여름에 해당하는 뜨거운 것을 몽땅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채입니다. 채. 채라는 것은 주체를 말해요. 즉, 놀고 먹는 왕채를 말합니다. 왕채. 자, 그래서 사오미나 병정화에 이 속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놀고 먹어요. 평생은 놀고 먹어요. 그러면 놀고 먹는 놈이 있으면은 일에서 먹여 살리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 계절하고 반대의 계절입니다. 왜? 여름에 뜨거운 것을 몽땅 짊어지고 났는데 하필 지금 운을 보니까 뜨거운 여름의 운에 와 있네.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음,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런데 지금 겨울의 운이 왔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몽땅 팔릴 거 아니에요. 아주. 그래서 이 운은 써먹는 운이다 해서 용의 운이라고 그런다. 용자가 써먹을 용자예요. 자, 사오미하고 반대가 무슨 계절? 해자축, 해자축, 겨울. 해자축. 자, 겨울에 천간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납니까? 임계, 임수하고 임계, 대수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거는 용이에요, 용. 요거는 용. 이 태어날 때 짊어지고 온 이 물건을 아주 몽땅 팔아먹을 수 있는 계절이 용의 계절. 하필 내가 사오미 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지금 대운을 보니까 웜에 5월이네, 5월.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네. 하나도 안 팔려요, 하나도 안 팔려요. 그저 죽을 지경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그래 놓고 들여다보니까 웜에 최의 대운에 와버렸네. 에이, 장사하고 뭐고 때려치고 뭐나 하자? 공부나 하자, 공부나. 다음에 용이 찾아와요, 용이.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막 해놓으면은 그때 물건을 팔아도 정말 대기업에 버금가도록 물건을 팔 수 있는 지식이 쌓여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그게 하나의 개운 방법이에요, 개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할 때는 이 개운을 공부합니다, 개운. 개운이라는 것은 열어 제끼는 거예요. 무엇을 열어 제껴요? 오늘, 운을 열어 제껴요. 이 운이 안 풀리는 운에 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운을 열 것이냐? 그게 개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될 것도 개운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것도 개운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개운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제가 가르쳐 줘 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상한 것만 하나 더 들어가는 머리 아픈 일이라 제가 안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위로 올라가니까 체와 영을 구분해 놨어요. 찾아보세요. 자, 병화는 뭡니까? 정화는. 정화는 체예요, 영이에요. 여기 다 찾아놨잖아요. 채. 체. 자, 체, 여러분, 묵, 일 안 하고 묵고 노는 왕입니다, 왕. 일 안 해요, 이러면 절대요. 음, 다음에 갑은, 소치. 그놈보다는 임을 먼저 봅시다. 임은, 여기서 찾아놓은 것이 뭐예요? 용. 영이죠, 영. 자, 이와 같이 체와 영이 찾아져 있으면은, 이제는 체와 영은 없고, 체 편이냐, 영 편이냐, 이 편만 있어요, 편. 그래서, 체 편을 들면은 소체, 용 편을 들면은 소용. 소용은 용에 가까운 놈, 소체는 체에 가까운 놈.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간목은 체하고 가깝습니까? 용하고 가깝습니까? 채. 양쪽으로 다 가까워요. 네. 자, 그래서 먼저 봅니다. 체로 봅니다. 목생, 생화. 화로 해서 누구를 도와줘요? 채. 체를 도와주니까 누구 편이야? 소치. 소체야, 소체. 자, 이놈도 놀고 먹는 놈이야. 다음에 이 용하고의 관계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죠. 네. 용의 기운을 잡아서 빼서 지가 먹어버리죠. 네. 수생목 하니까 이 네. 수가 목으로 변해가니까 용의 힘을 잡아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치. 소체죠. 그래서 확실한 소체입니다. 다음에 이 무토. 무토는 어떤 놈하고 사이가 가깝습니까? 토는 누구하고 사이가 가까워요? 채. 화생토 하니까 체의 힘을 잡아 빼죠. 네. 화생토 하니까 화의 힘을 잡아 빼서 토로 바뀌어버리죠. 누구의 힘을 빼요? 채의 힘을 빼요. 체의 힘을 빼니까 이건 뭐예요? 소용. 소용. 응, 소용.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주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누가 부지런히 벌어먹여 살립니까? 네? 이 사주는 누가 부지런히 벌어먹여 살려요? 화가. 임수가, 임수가. 용이잖아요, 용. 아, 임수가. 용이 벌어먹여 살리는 거의 개미라니까. 음, 채는 배짱이고 놀고 먹는 배짱이고 그래서 이 임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음, 이 임수가 내 사주를 완전히 벌어먹여 살리는 완전히 개미라니까 개미. 거기에다가 이 무토도 어느 정도는 벌어먹여 살립니다.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임수나 무토를 보고 이제 앞길을 정하면은 그게 맞아떨어져요. 왜? 벌어먹여 살릴 놈이니까 그놈을 들여다봐야지. 놀고 먹는 정화나 같이 놀고 먹는 감목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그래서 임수가 나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나하고의 관계. 감목하고의 관계 임수가 뭡니까? 예? 수생목. 생목을 해서 나를 낳아줬죠. 네. 나를 낳아준 것이 집에서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 이것을 육신에서는 뭘로 봅니까? 인. 봐요, 인. 그러죠? 음, 인, 인수. 편인. 그러나 편인. 편인. 편인도 인수예요. 음, 이 인수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돼요? 장사를 하더라도 무슨 장사?
인에 대한 장사. 인에 대한 장사가 무슨 장사예요? 물장사. 아니, 물장사는 이제 물장사도 되는데 꼭 물장사가 아니고 인에 해당되는 장사. 사람 장사. 아니. 인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먹고 사는 것을 말해요. 즉, 음, 부식 가게, 부식가게. 반찬 가게. 사람들이 누구나 들랑달랑 거리면서 먹고 슈퍼. 먹는 그런 슈퍼 가게. 요런 것이 인입니다, 인. 음. 그러면서 인이면서, 자, 태어난 것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4월에 여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가장 필요해? 여름에 뭐가 가장 필요해요? 물이 가장 필요하죠. 예? 물이 필요해요. 얼음물, 시원한 거. 필요하죠. 그 물이 용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용이니까 이 물에 해당되는 장사도 괜찮습니다. 술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에 해당되는 거, 얼음 또는 생수, 이런 장사도 맞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요것하고는 내가 접해보지도 않았고,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봐야 돼요, 또? 무엇을 봐야 돼요? 소용을 봅니다. 소용. 소용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무토가. 이 무토는 이 간목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목, 극, 토 하니까 이게 재예요, 재. 재는 재인데 양의 양을 만났으니까 편재입니다, 편재. 자, 편재. 이 편재는 따북따북 들어오는 월급 생활을 못 합니다. 왜? 편재는 덩어리 뭉치 돈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편재가 이렇게 있으면서 소용이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은 거의 못 합니다. 거의 못 해요. 100이면 99는 직장에 넣어놓으면은 그냥 나와버립니다. 에이, 내가 이런 직장 다니서 못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개인 사업을 합니다. 개인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이 편제에 해당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편제는 뭡니까? 투기, 투자, 또 주식, 땅 투자,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하면은 문제가 돼요. 왜? 확실한 용이 아니고 소용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 정도는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100억을 내가 빌려가지고 땅 투자를 했어. 투기를 했어. 주식에다가 꼬라 박아놨어. 그러면 깜빡하면은 이게 부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뭡니까? 정화는. 요거는 편제고, 이 정화는 목생화 하니까 이게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자, 상관. 상관. 자, 상관이 이와 같이 채면은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을. 음, 말을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을 꼭박 속아버리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채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약간의 사기성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상대편을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힘들게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로 해서 풀어먹는 뭐 뭡니까? 말로 해서 풀어먹는 보험, 강사, 뭐 교육 요런 걸로 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요거는 태어날 때 그런 것이고 자, 몇 살 단위로 바뀝니까? 이분이 두 살. 대운이 두 살? 네. 자, 두 살, 12살, 22살, 32살, 42살, 52살, 지금 몇 살에 운에 와 있어요? 48. 48? 네. 62살. 48이면은 지금 42살 대운에 와 있어요. 예. 네네네. 42살 대운에 와 있으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 자, 여성이에요. 자, 여성이 양년에 태어났어요? 음년에 태어났어요? 무토가 양이죠. 네. 양년. 양이니까 음인 여자가 양에 태어났으니까 안 맞아. 그래서 역행을 해버립니다. 역행. 이 월에서 역행을 해버려요. 정사에서부터 거꾸로 돌아가 버려요. 만 두 살이 되니까 정사에서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 진, 거꾸로 가니까. 야, 병진 거꾸로 가니까 을, 묘, 22살이 되면은 갑, 인, 32살이 되면은 개, 축. 축. 42살이 지금 와 있으니까 임, 임자. 자, 52살이 되면은 신, 신해. 해. 지금 여 42살에 와 있으니까 무슨 운에 와 있어요? 무슨 운에? 해자축, 해자축, 무슨 운? 임, 해자축이 뭐예요? 여기 용이죠, 용. 해자축 용대운에 와 있습니다. 용대운. 자축. 음. 드디어 내가 짊어지고 나온 이 뜨거운 상품들을 아주 기분 좋게 팔아먹을 용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그런데 용대운에 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써먹을 수 있는 희신이고 무엇을 못 써먹는 기신이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간목이 이제는 태어날 때는 사의 기운, 병을 기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간목이 무슨 기운? 자의 기운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목이 자에서는 뭡니까? 목욕입니까? 안목이 자에서는 목욕이죠. 목욕, 목욕. 자, 목욕입니다. 목욕. 자,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목욕의 힘을.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써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것이 희신귀신이에요. 자, 목욕에는 뭐 써먹는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뭐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인도 써먹고, 자, 인을 써먹고 제 관은 못 써먹고. 재관은 못 써먹고 음, 또
식신상관, 이건 겹제, 식신상관 다 이거 써먹는다고 겹제 다 그랬죠? 써먹고. 예. 이와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인비식상이고 못 써먹는 것이 재관입니다. 지금 내가 대운에 와 있는데 용대운에 와서 막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인비식상이고 재관은 써먹지를 못해. 웜에 무엇이 안 맞아보네. 무엇이 안 맞아보러? 막 팔아서 제껴서 막 팔아 제껴서 돈을 긁어 모아야 되는데 재관을 못 써먹어. 막 팔아서 돈 벌면은 이게 무엇이 돼야 버려? 내 돈이 돼요? 안 내 돼요. 돈이 안 돼요, 안 돼. 못 써먹으니까 너무 돈이 돼야 버린다고. 운은 왔지만은 풀리지 않는 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공망은 뭘 시로 볼까요? 예, 공망. 공망. 음, 공망은 찾아보세요. 갑술의 공망이 뭡니까? 갑술의 공망. 공망이 뭐예요? 신유, 아니, 갑술의 공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시어 보면 나오지만은 쉬고 있으면은 누가 그거 신유, 알아보니? 신유. 바로바로 해버려야지. 자, 갑술의 공망이면은 보자. 신유네, 신유. 네.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가 공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절도 있고 공망도 있어 보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주 자식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크다가 때까닥 하늘나라를 가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부모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남한테 주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절에 보내야, 에? 절에 보내야죠, 절에. 아, 왜 절로 보내? 해외로 유학 보내버리면 되지. 아, 해외로 유학 보내면 끝나버려요. 이 나라를 벗어나면은요, 요게 또 작용을 못 합니다. 끊어져 버려요. 바다 건너서. 음, 기가 끊어져 버려요, 기가. 음, 산에 풍수 지리에 보면은 명당 자리가 있어요. 네. 명당 자리가 있는데 그 명당이 쭉 이어져서 산 끄트머리 쪽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요, 물이. 내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운이, 이 절이나 공망의 운이 그 나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를. 그래서 딴 나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사주가 올해 이제 을사년을 만났어요. 을사년이. 자, 네. 을사년을 만났습니다. 자,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났어요? 을목이 나타났죠. 을목. 네. 이 을목이 갑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 겁재죠, 겁제, 겁재. 겁제. 겁재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써먹어요. 겁재 써먹은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찾았을 때. 자, 음, 그런데 이 겁재가 나타났으니까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겁재를.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나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어디 고흥에 살았었다. 그러면 고흥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이게 겁제입니다. 써먹으니까, 써먹으니까 뭐 문제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금 8월 달이 갑신월, 9월 달이 을유월, 10월 달이 병술월이에요. 10월 달에 병화가 나타납니다. 병화가. 10월 달에 병화가 술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병화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목생화에서 뭐가 생화. 돼? 식신이 되죠, 식신. 음, 식신. 음. 자, 10월 달에 식신이 나타나는데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까먹어요. 써먹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써먹은다고. 그래서 10월 달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온다. 기회가 실제로 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써먹어라, 써먹지 마라, 까먹어요. 써먹어도 된다. 다만, 이 식신의 기회가 돈벌이의 기회다. 식신은 어디로 흘러가요? 식신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싫어. 식신 생재로 흘러가죠. 식신은 재로 흘러가죠. 네. 자, 그래서 이 재에 해당되는 활동이다. 무슨 투자다, 투기다. 그런 것도 식신이 돼요. 네. 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기회가 돼요. 나타났다고. 투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의 투기는 재가 돼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는 나타났는데 그것을 해필 안 좋은 쪽으로 써먹어 버렸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쪽으로 써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부채가 돼요, 부채. 짐이 돼요, 짐. 그래가지고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빚에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채와 용, 그것이 운에서는 희신과 귀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좀 됩니까? 홍 원장님? 네, 말씀할 때는 이해돼요. 네. 아이, 그러면 안 돼. 말이 끝나도 기회가 딱 들어와서 귀에 딱지가 앉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내가 떠들었는데,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알아먹을까. 몇 번 더 하면은 귀에 딱지가 와서 이제 앉으면 돼요. 귀에 딱지가 앉아버리면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보고 느끼는 것은 그거는 체와 용. 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힘일 때는 무엇은 써먹고 무엇은 못 써먹는다. 이게 희신과 귀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주를 푸는 통변 과정입니다. 통변. 나이가 지금 어느 나이가 왔는데 무엇이 나타났는데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조심해야 되냐 그냥 대충 써먹어도 괜찮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합충만 조금 더 하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붙일 것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봐준다 그러면은 민속 사주학이라고 제가 이만한 책 드렸어요. 이만한 가른 책. 거기에 보면은 이 신살들이 있습니다. 신살들. 그것만 읽어서 그것만 몇 개 덧붙여서 얘기해 주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음, 어?
다음 달에 겁살이 나타났네. 겁살. 왼쪽 다리가 이게 문제가 생기겠는데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음, 요 신살 공부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 공부가 다 끝나면은 신살을 갖다 붙여주면 끝나요. 한번 읽어보고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중에서 보는 점입니다, 점. 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기운을 보는 사람들이 기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보는 사람들이고 시중에서 보는 것은 기운을 못 봐요. 이렇게 기운은 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들어와서 이게 어디에 작용하네 안 하네 딱딱딱 짚어내는 거. 맞을 맞을 확률이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신살입니다, 신살. 그래서 저는 신살은 부수적으로 보는 것이고 흘러가는 기운이 어쩌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자, 여러분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사항. 질문사항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이 여성분은 자,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에. 네. 자, 이 무토가 생토냐 사토냐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생토입니까? 사토입니까? 무토가. 무토가 목표가 생산해내는 땅이에요. 생산 못하는 죽은 땅이에요. 무토는 목표가 수하고 화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생산해낸다고 그랬어요. 자, 네. 그래서 여기 화가 있죠. 네. 수도 여기 있네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왕토입니다. 왕토. 오, 이 왕토에 감목, 큰 나무가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목도 어째요? 괜찮아요. 튼튼한, 튼튼한 나무가 돼요. 튼튼한 나무. 그 자신도 튼튼한 나무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오장육부 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이게 의역학입니다. 의역학.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나이 때 뭔 병이 찾아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 의역학 쪽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질문사항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